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결정적인 쐐기를 받게 됐던 킬리안 음바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단 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기록한 첫 번째 어시스트이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대표 공격수이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음바페가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를 받은 고마움을 표하는 골 셀러브레이션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조기에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지만 음바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풀타임 활약했는데요. 파리도 그에 맞춰 근래 들어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날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되어 에니케 감독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와 세부 기록은 어땠는지, 또 프랑스 현지 평가와 파리 생제르맹 구단 내부의 최신 상황은 어떤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레알 소시다드와 16강 2차전에서도 2대1 승리, 스페인 원정에서도 승리하며 2전 전승, 합계 스코어 4대1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전반 15분 그리고 후반 56분에 음바페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일찌감치 1차전 2대0 홈 승리에 이어 점수 차이를 4대0까지 벌려놨는데요. 소시에다드는 경기 막판에 미켈 메리노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치며 확실한 전력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최근 프랑스 리그앙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고, 지난 주말에 리그앙 모나코 경기에서는 음바페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교체된 이후에 벤치가 아니라 관중석으로 올라가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음바페 선수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단독 면담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음바페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만큼은 풀타임으로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이날 경기 공식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나세르 알 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 역시 엔리케 감독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 선수단 운영은 엔리케 감독이 한다면서 구단 수뇌부가 감독에 대해 전혀 압박하거나 뒤에서 뭔가 지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라며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엔리케 감독 역시 팀을 위한 선택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우승이 확정적인 리그앙에서는 다음 시즌 음바페 선수가 떠난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을 쓰는 것이고, 당장 정말 결과가 중요하고 또 음바페 선수 개인에게도 동기부여가 높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그런 로테이션이라든지 체력 안배가 아니라 확실하게 음바페에게 기회를 몰아주고 음바페가 잘할 수 있는 축구를 구사하면서 음바페도 만족스럽고 엔리케 감독도 만족스럽고 파리의 다른 선수들도 만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운영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공식 인터뷰를 가진 킬리안 음바페 역시 엔리케 감독과의 관계가 아주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엔리케 감독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많은 문제들이 얘기가 있고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감독과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프랑스 방송사 카날 플리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사실 엔리케 감독과 잘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오래전부터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꿈꾸며 스페인어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 스페인어를 거의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을 때 물론 엔리케 감독도 스페인 사람이고 코체진도 스페인 사람이고 구단 내에 스페인 선수도 많고 스페인어를 쓴 선수들도 많은 와중에 음바페 선수와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음바페 선수가 스페인어를 잘 썼기 때문에, 잘 구사해 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친해질 정도로 뭐 농담도 하고 재미있게 막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음바페의 스페인어 구사 능력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바페 선수가 스페인 계열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와 관계가 안 좋다, 이건 조금 낭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 명단은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노림수가 돋보였는데요. 그동안 왼쪽 윙어로 뛰어왔던 바르콜라가 오른쪽에 배치됐고 덴벨레 선수가 오른쪽 위치를 보다가 이날 경기는 가짜 9번이자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가 프리롤인데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음바페를 가장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3미들로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배치됐는데요. 활동량이 좋은 에메리, 그리고 박스투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 비티냐, 볼 줄기가 좋은 파비안 루이스로 다양한 선택지를 미드필드 라인에 올려놓은 것이죠.
포백 라인은 부상에서 복귀한 누누 멘디스가 왼쪽 풀백으로 뛰고 아슈라프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 두 명의 센터백은 여전히 마르키뉴스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1월 이적 시장에 영입한 브라질의 유망 수비수 베라우드와 리카 에르난데스가 배치됐습니다. 돈나룸마가 골키퍼로 골문을 지켰고요. 레알 소시에다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쿠보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뛰고 오야르사발이 주장이자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배치됐고요. 3미들로 미켈 메리노와 수비 맨디, 브라이스 멘데스가 배치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바르콜라가 교체 아웃되면서 투입이 됐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최근 출전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때도 고열과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결장을 했잖아요. 언론에만 대응했던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팠고 그로 인해 살도 많이 빠졌고 본인의 이제 마음고생 속에서 그런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기간 동안 몸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출전 시간도 조절이 됐고 이 과정 속에 경기력도 조금 떨어졌던 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날 후반 시작과 함께 바르콜라 대신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교체 출전 선수 중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았어요. 이날 소파스코어 기준 맨 오브 더 매치 당연히 두 골을 기록한 9.4점 평점의 킬리안 음바페였는데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은 덴벨레, 비티냐, 리카 에르난데스, 하키미의 7.1점이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 선수 중에 유일한 7점대이자 음바페 다음으로 높은 평점 7.2점을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일찌감치 파리가 리드를 했기 때문에 후반전은 거의 레알 소시에다드의 일방적인 총공세가 반격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은 파리가 2대1로 앞섰고 기대 득점도 1.38골 대 0.96골로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14대 10으로 소시에다드가 더 많았고 유효 슈팅은 7대 7로 같았습니다. 골 점유율은 파리가 56%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사실 1차전에서 패배한 레알 소시에다드가 경기 시작과 함께 거세게 달려들었지만 전반 15분 음바페 선수의 솔로 플레이를 통한 선제골이 나오는 순간에 파리의 공격 위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뒤로는 이제 다시 레알 소시에다드가 총공세를 펼치면서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들어갔을 때 다시 파리가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 주도권 속에서 56분에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한 음바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경기에 8강 진출의 주인공은 가려진 상황이 됐죠. 이후에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선수 교체도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전원 공격, 총공세를 폈지만 만회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파리가 또 이제 경기 막판에는 선수 교체를 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공격 위협도가 쫙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역습 기회를 맞이해서 소시에다드가 한 골을 만회하며 이제 경기는 2대1 파리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날 말씀드린 대로 바르콜라가 전반전에 소화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다가 후반 중반에 덴벨레가 빠진 이후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좌우 측면 포지션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 45분 동안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22번의 패스 연결 중에 딱 한 번밖에 패스 미스가 나오지 않았던 정밀한 플레이로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제 한 차례의 키패스가 바로 빅찬스이자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3차례의 롱볼도 2차례가 연결이 됐고 2차례 드리블 시도 1차례 성공했고 6차례의 지상볼 경합 중에서도 4번 승리하면서 안정적이고 날카로운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차례의 클리어링으로 수비 가담도 했는데요. 이날 프랑스의 정론지인 레키프의 평점을 보더라도 2골 기록한 음바페가 8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은 가운데 선발 출전한 이강인 선수 자리의 선수들을 보자면은 바르콜라가 4점, 덴벨레가 5점, 파비안 루이스도 5점이었거든요.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평점이 매겨지지 않았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간 이강인 선수는 평점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평점 6점으로 말씀드린 경쟁자 바르콜라,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 외에 이강인 선수와 합을 맞출 수 있는 미드필드진인 비티냐와 워렌 자이르 에메리는 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감독인 루이스 엔리케 역시 레키프로부터 이날 덴벨레의 가짜 9번 전술이 덴벨레 개인의 경기력 자체는 많이 높지 않았지만 음바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살펴보면 전반 10분 만에 음바페 선수가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파비안 루이스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확실한 압도적인 속도로 왼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컷백을 줬는데 마무리 슈팅을 하기 위해서 바르콜라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수비가 먼저 차단하면서 이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반 15분 덴벨레가 전진 패스를 준 것 음바페 선수가 문전 왼쪽을 또 한번 깊숙이 들어간 이후 공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도
빠른 순간 속도, 빠른 순발력을 통해서 두 차례나 쉽게 수비를 제쳐내고 오른발 대각선 슈팅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정말 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전반 45분에는 쿠보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쿠보가 일본 대표팀에서보다 오히려 소시에다드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있기는 했는데요. 음바페 선제골 이후 다소 경기 리듬을 잃었던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바르콜라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이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흥미로웠던 게 이강인과 음바페가 좌우 측면에 벌려서 움직이고 에메리가 오른쪽 메잘라, 덴벨레가 왼쪽 메잘라 같이 이제 공격 시에는 움직이는데 덴벨레가 조금 더 자유롭게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가짜 9번으로 뛰고 에메리가 8번과 6번 미드필드를 함께 겸하고 음바페 선수가 왼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가운데 중앙으로 전방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전술적인 틈을 노리는 정말 엔리케 감독이 새로운 패턴의 움직임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이강인 선수는 48분 수비수인 베라우드가 오른쪽 전방으로 깊숙이 찔러 넣은 대각선 패스를 받아서 개인 돌파로 치고 들어간 이후 수비 한 명 제끼고 왼발 중거리 슈팅까지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수비의 헤더 블로킹에 막혔고요. 이러한 가운데 56분 파비안 루이스가 이제 베라우드가 또 한번 길게 전진 패스 준 것을 등진 상태로 이강인 선수에게 리턴으로 내줬고 이 리턴을 받자마자 음바페가 왼쪽 사이드에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강인 선수가 논스톱으로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음바페의 달려 들어가는 속도와 동선에 정확하게 알맞은 패스, 편안하게 본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도 그 속도 그대로 달려 들어가서 확보하고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완벽한 패스를 보내줬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가 이 공을 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마치 반대편으로 가마차는 척하다가 니어포스트로 꺾어 때리는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슈팅을 통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음바페 선수가 인정하면서 덴벨레가 달려들어와서 본인을 껴안았지만 뒤이어 달려들어오는 이강인 선수를 보고 손가락을 딱 가리치면서 너의 패스가 좋았다라고 또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셀레브레이션을 펼쳤는데요. 엔리케 감독도 음바페의 멀티골에 굉장히 크게 환호하면서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정말 우승하고자 하는 큰 의지와 음바페 선수에 대한 지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대0까지 차이가 벌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공격수 바레네체아와 투리엔테스를 투입하면서 멘데스와 베커를 뺐죠. 63분에는 중앙 미드필드인 수비맨디가 수비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전진 코스를 연결한 것, 교체로 들어왔던 바레네체아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지만 바레네체아가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을 통해서 오프사이드에 살짝 걸린 게 확인이 되면서 이 골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77분에도 레알 소시에다드는 수비적인 선수인 수벨디아와 가짜 9번으로 뛰던 오야르사바를 빼고 진짜 9번 안드레 실바 그리고 윙포워드인 파체코를 투입하며 계속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엔리케 감독은 수비형 미드필드인 우가르테를 이제 패스 공급이 좋은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 대신 투입하면서 안정적으로 수비를 강화하고 지키기 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8분에는 바레차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올린 크로스 패스를 투리엔테스가 문전 근거리에서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돈나루마 골키퍼의 가슴팍에 막히며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82분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 무키엘레, 하키미 등을 빼고 이제 솔레르와 무아니 등을 교체 투입하면서 그 같은 포지션에 그 체력을 보강을 했어요. 덴벨레가 빠져나가면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음바페가 아예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고 무아니가 오른쪽에 배치가 됐는데요. 이에 맞춰서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적인 자원들을 바꿔주긴 했지만 소시에다드는 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83분에 수비맨디까지 빼고 올라가스티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5분 이강인 선수가 또 한 번 음바페의 동선을 정확하게 맞춰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전방으로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음바페의 볼 터치가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그 볼을 끝까지 살려낸 음바페 선수가 어느새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왼쪽으로 공을 받기 위해 이동해온 이강인 선수에게 음바페가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끌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뒤에서 지원 들어온 비티냐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비티냐는 다시 음바페에게 연결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스 연결이 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이제 마침표가 슈팅까지 나오진 못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 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상대 풀백인 아마리 트라우레의 거친 태클에 쓰러지는 장면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2대0으로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집중도가 떨어진 파리를 상대로 결국에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안방에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89분에 쿠보 선수가 오른쪽 측면 깊숙이 돌파에 들어간 이후에
뒤에서 내려와서 지원해주던 투리엔테스에게 패스를 주고 2대1 패스를 노리는 것처럼 이동했는데요. 여기로 수비가 딸려 들어가면서 투리엔테스가 오른쪽 깊숙이 들어가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돈나루마 골키퍼가 이 크로스 패스를 차단했거든요. 하지만 건드린 슈팅이 뒤로 흐르면서 메리노에게 이어졌고 메리노가 이 공을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선 더 많은 골이 필요했던 레알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는 끝났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16강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8강 진출에 3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영입하고도 2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메시 선수에 대한 파리 팬들의 실망감이 컸던 것인데요. 오랜만에 8강에 올랐고 나아가 우승 그리고 트래블까지 도전하는 파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바페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첫 시즌에 파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시절에 함께 뛰었던 일본 대표 선수 쿠보 타케오사 선수와도 경기를 마치고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압도적으로 프랑스 리그왕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일요일 저녁 9시 스타드 드 랭스와 프랑스 리그왕 25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이어서 3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 10분에는 니스와 쿠프 드 프랑스 8강전도 치릅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왕, 쿠프 드 프랑스까지 3개 대회 모두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챔피언스리그 8강전은 3월 15일에 대진 출전이 이루어지고 4월 9일 또는 10일에 8강 1차전 그리고 4월 16일 또는 17일에 8강 2차전이 열립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팀과 8강에서 만날지 궁금해지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도 8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남은 8강 진출팀의 확정 상황과 또 8강전 대진표까지 한준TV에서 축구계의 모든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